여기다 는 찍어주고 썸함수를 선언해서 썸의 인수로서 이렇게 D3부터 D3까지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장혁준의 명어하고 전산 상식의 합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세 과목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합계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합계를 구한 결과 가지고 합계가 270 이상이면 우수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270 미만이면은 빈칸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썸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논리식을 만들 수가 있죠. 썸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즉 270보다 크거나 같다, 즉 270 이상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뭐가? 세 과목의 합계가 270점 이상이다 라는 논리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가 트루 또는 펄스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트루가 나오면은 우수상, 펄스가 나오면은 빈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if를 같이 써주는 거죠. if. 앞에 if가 들어간다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과목의 합계가 270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맞으면 이거는 우수상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270 미만이다 그러면은 빈칸으로 처리해 주시는 건데, 빈칸은 큰 가운데 2개 찍어줘요. 예. 아예 안 찍지 마시고 큰 가운데 2개 찍어 주셔야지 빈칸으로 처리가 돼요.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는 이제 27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빈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합친 결과 뭐가 나와요? 아까 뭐가 나왔었죠? 246점이 나왔었죠. 즉 270 미만인 거니까 뭐가 나온 거죠? 빈칸이 나와서 빈칸으로 된 거죠. 참고로 여기서 빈칸 큰 더미 2개를 따로 안 찍어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0 또는 펄스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완전히 빈칸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큰 덤수 2개를 꼭 찍어주세요. 빈칸 처리는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빈칸이 나왔죠. 이선돌은 이제 이 사람은 우수상이 나오겠네요. 자, 썸함수 앞에다 if 함수를 추가하고, 자, if 함수 추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세 과목의 합계가 270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맞으면 우수상,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럼 이선돌은 그래서 그냥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우수상이 나오는 거죠. true가 나오니까. 그래서 if하고 sum을 이용해서 우수상 여부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260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if하고 sum하고 또 뭘 쓴 거냐면 and를 같이 써줘요. if하고 sum하고 and를 같이 써주시는 건데, 일단은 and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and를 먼저 선언해요.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식과 영어의 합계가 14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nd 함수 한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상식과 영어의 합계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sum이 되겠죠. sum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sum의 인수로서 이제 빈민호의 상식과 영어 이제 2개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2개 합계, 상식과 영어의 합계가 거기 나와있죠. 260쪽에 보면 나와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이게 140 이상이에요. 1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80 이상인 거죠. 컴퓨터 점수를 참조해야 되는데 또 막혀있네. 그죠? 여기 수식이 이제 가려버렸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해줘요? 2, 3이라고 직접 찍어줘요. 2, 3, 3에 있는 내용이 어쨌든 거냐면 80 이상인 거죠. 그거나 같다 80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값에 따라서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거나 하겠죠. AND의 결과니까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AND에 들어간 내용이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온다는 소리죠. 즉 합계가 140 이상이면서 컴퓨터 점수가 80 이상이라면 두 개 모두 충족한다면 true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은 합계는 충족하죠. 합계는 140 이상 충족하는데 컴퓨터가 지금 얘는 몇 점이야? 50점이죠. 80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AND는 그래서 여기 입력한 두 개의 그 논리식이 되겠는데, 두 개의 논리식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는 false가 나온다 이거였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AND의 결과 값에 따라서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하겠죠. 요걸 갖다 이제 뭘 사용하는 거냐면 if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if를 이용해서 AND의 결과가 true이면은 뭐야?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해주는 거니까 AND 앞에다 뭘 찍어주면 될까요? if 함수를 추가시켜주는 거죠. if 함수를 추가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합계가 상식과 영어의 합계가 140 이상이고 컴퓨터가 50 이상이라면 이거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죠?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야? 빈칸이니까 빈칸은 큰 덤프 두 개로 처리해주세요. 큰 덤프 두 개로 처리해주시고 엔터 쳐주면 요거는, 얘는 김민호는 빈칸이 나오겠죠. 요 경도 지금 보니까 요 사람도 빈칸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문보람 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볼까요? 문보람의 점수 가지고 요거는 이 사람은 이제 합격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딱 봐가지고 if 함수 안에 들어간 논리식이 좀 살짝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논리식을 먼저 만드셔도 돼요. AND 함수 안에 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먼저 AND 함수를 먼저 만드셔도 좋아요. AND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썸을 이렇게 사용해야죠. 바로 이제 문보람의 상식과 영어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크거나 같다 140, 즉 합계가 상식과 영어의 합계가 1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죠? 컴퓨터가 이오셀에 있는 내용이 80 이상이다. 두 개 모두 충족하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래서 false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AND 함수 앞에다가 뭘 추가해줘요? true일 때 나올 값과 false일 때 나올 값을 각각 정해주기 위해서 if 함수를 앞에다 추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if 함수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D의 결과가 true가 나올 경우에는 뭐요? 합격이죠. 여기서 합격이에요. 합격이고, 그렇다면 얘는 빈칸이다. 빈칸은 큰 덤프 두 개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문보람은 조건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합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if하고 and하고 sum을 이용해서 합격 여부를 계산하는 내용이었죠. 자, 요거는 라운드 1 예제 시트가 있죠. 라운드 1 예제 시트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조정 측정치를 구하는 내용 나와 있죠. 측정치가 나와 있고 조정 측정치를 구해 달라는 건데, 얘를 갖다가 측정치를 반올림해 가지고 나타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라운드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CSS에다가 이제 는 찍어주고, 여기다 는 찍어주고 라운드 함수를 선언할게요. 라운드 함수를 갖다가 선언해서 이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할 숫자를 갖다가 인수로 잡아줘요. 여기선 비사셀이 되겠죠.
비사슬에는 측정체를 가지고 반올림을 해줬겠다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찍어주면 되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자리로 반올림을 할 건가, 어떤 자리로 하는 거냐면 둘째 자리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비사셀 해놓고 심표 찍어주고 1을 찍어준다. 이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주면 6.3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3을 찍어주면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라운드 함수 선언하고 측정체 참조하고 그 다음에 콤마 3을 찍었다. 그럼 이거는 반올림을 해가지고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까지로 나타내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6.35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로 반올림을 하는 거다 이거죠. 즉 여기 심표 찍은 다음에 입력해둔 숫자는 일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1, 2, 3번은 각각 1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2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3은 셋째 자리까지를 각각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측정체를 갖다가 1의 자리로 반올림을 한다, 소수 이하 1자리까지 말고 1의 자리로, 즉 정수로 반올림을 하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0을 찍어줘. 0을 찍어주시면 요거는 이렇게 정수로 반올림이 된다 그 소리죠. 지금은 일단은 이제 둘째 자리까지로 반올림을 해주는 거니까요. 요거 한번 이제 라운드 함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비호셀 갖다가 참조하고, 이번에는 또 다시 마찬가지로 1을 찍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수의 둘째 자리까지로 구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이용해서 측정치를 가지고 조정 측정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라운드 함수였고요. 라운드 이 예제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주고 종합평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구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반올림해 가지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일단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우주고인 것의 종합의 평균을, 종합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 조건은 이거죠. 추신고가 우주고라는 조건, 여기 바로 잡을 수 있죠. 이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고, 일단 그래서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표 전체가 들어가죠. 먼저 표 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의 평균이에요? 바로 종합의 평균, 종합을 잡아주고 이 두 셀, 그죠? 그리고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란 조건이에요. 이렇게 잡고 엔터 쳐주면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84.75가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소수점 이하 어디로? 첫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D 에버리지 앞에다가 라운드를 추가해 볼게요. 라운드를 추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곧 D 에버리지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어찌 할 것이다? 반올림을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어떤 자리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첫째 자리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첫째 자리를 의미하는 1을 찍어주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아까 84.75가 나오셨다면 반올림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84.8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D 에버리지하고 라운드를 조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D 에버리지하고 라운드를 조합하는 예제가 좀 은근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D 에버리지를 좀 응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반올림을 해가지고 나타내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라운드업은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을 해주는 거라면, 즉 5 이상은 올리고 5 미만은 버리는 거라면 라운드업은 무조건
5 미만이 되어도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자릿수는 똑같고. 그래서 여기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뒷섬을 이용해서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눈 찍고 뒷섬도 해보셨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여기 전체 잡아줘요. A2부터 D8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냐면 매출액의 합계죠. D1셀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품목이 세탁기인 거예요. 품목이 세탁기라는 조건도 여기서 잡아줄 수 있죠. 그죠. 여기 A2부터 A3까지 잡아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품목이 세탁기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가 계산이 된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어찌 해주는 거냐면 올림을 해주는 거죠. 여기 100단위에서 올림해가지고 1000단위로 올려달라는 건데, 공교롭게 1000단위 숫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뭐예요? 9네요. 9니까 또 한 번 올라가겠네요. 결국 그래서 1000단위로 올렸지만은 공교롭게도 얘는 10,000단위까지 또 올라가는 내용이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단 뒷섬을 이용해서 구하셨어요. 이거를 갖다 올림을 한다 이건데, 자,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뒷섬 함수 앞에다가 라운드업을 추가해 볼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뒷섬으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올림을 해주겠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100의 자리로 한번 올림해 볼게요. 10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에서 1000의 자리가 100의 자리로 올림을 이렇게 한다 이건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1000단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0단위로 올림을 해볼게요. 100단위 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찍어줍니다. 그냥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을 찍어줘. 그럼 만약에 그냥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2는 아까 보셨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가 아니고 뭐요? 100단위까지가 되는 거니까 소수점 이하 그 내용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빼기 붙여줘요. 마이너스 1을 찍어줍니다. 엔터 쳐주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49,700으로 이제 올림이 되었어요. 아까 올림하기 전의 숫자는 얼마였죠? 뒷섬 함수의 결과는 아까 뭐였었죠? 아까 249,624였죠. 자, 반올림을 했다면은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했다면 249,600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올림이 돼가지고 뭐가 된 거죠? 249,700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00의 자리로 올림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의 자리로 100단위에서 1000의 자리로 올림하고 싶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3을 찍어줘요. 자, 뭔가 규칙이 있죠. 100단위는 마이너스 2, 1000단위 마이너스 3. 지금 물론 이제 25만이 나오겠죠. 왜 25만이 나오냐면 공교롭게도 이 숫자가 아까 뭐였죠? 1000단위 숫자가 공교롭게도 아까 9였어요. 9였기 때문에 6에서 올라갔겠죠. 올라가니까 9에서 또 한 번 올라가가지고 결론은 이제 25만으로 올림이 되는 이제 내용이 된 건데,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특별한 경우이고, 원래 1000단위로 올림하게 되면은 1000단위로 반올림 또는 올림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의 자릿수가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3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그럼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는 아까 뭐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2는 기본적으로 공의 자릿수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죠. 뭔가 규칙이 있죠. 자, 그래서 100단위로 올렸을 때 혹은 반올림했을 때 나오는 공의 자리 개수는
두 개. 그 두 개에다가 땡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3은 뭐야?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공의 자릿수가 몇 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3개. 3개이고, 그죠? 소수야 셋째 자리까지 수치랑 구분해주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찍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 공교롭게도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25만으로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만 단위는, 만 단위는 뭐가 돼? 만 단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올림했을 때, 혹은 반올림했을 때 생기는 공의 자릿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4개라는 소리죠. 4개니까 뭐요? 만 자리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100의 자리는 공의 자릿수가 2개이고, 1000의 자리는 공의 자릿수가 3개이고, 만의 자리는 4개이고, 그럼 10만 단위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0만 단위 올림해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얘가 30만이 되겠죠. 그죠? 이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매치가 잘 안 되신다면 이걸 갖다가 한번 지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지폐 또는 화폐를 생각해 보면은, 자, 100원짜리 동전 공이 몇 개요? 2개. 그죠? 1000원짜리 지폐 공이 몇 개? 3개. 만원권 지폐 공이 몇 개? 4개. 그리고 10만원권 지폐는 아직 없죠? 10만원권 수표 보면은 공이 몇 개요? 이런 수표를 잘 안 쓰죠, 요즘. 안 쓰는데, 그래도 10만원권 수표를 보면은 공이 몇 개일까요? 몇 개요? 5개. 바로 그 공의 개수에다가 백을 붙여주시면 바로 그 자릿수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매치가 안 되시면 그렇게 화폐 단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매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 다시 이제든 1000의 자리로 올림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찍어줄게요.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이제 25만이 나온다, 그 얘기죠. 라운드 함수 안에 D 에버리지가 D 썸이 들어가는 거죠. D 에버리지가 아니라 D 썸이 들어가고, 자, D 썸 함수의 인수로서 A2부터 D8까지 잡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D2세 잡아주고, 조건은 똑같이 품목이 세탁기가 조건 잡아주고, 이걸 갖다 이제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해주겠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 반올림이 되는 거니까 결과는 249,60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즉 1000단위를 했을 때는 아까 라운드업을 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라운드냐 라운드업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이제 조정된 수치가 올림 또는 반올림 해가지고 조정된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라운드도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 라운드업하고 라운드를 같이 해서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라운드 다운 함수가 나와 있는데, 라운드 다운은 뭐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거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반올림 조건이 100원 안 되고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거죠. 여기 라운드 다운 예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 총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1000의 자리로 내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총 지급액, 이거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총 지급액 참조하고, 얘를 갖다가 어디로? 1000의 자리로 내림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라운드 다운도 똑같이 자릿수 개념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3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 또는 올림했다면
26만 8천이 되는 건데 이건 내림한 거죠. 내림한 거니까 뭐가 나올까요? 26만 7천이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내림한 거니까 얘는. 그래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세 개 함수의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라운드는 뭐다? 반올림,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이 되는 거야. 자릿수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그냥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런 거 붙여주는 거는 세 개가 똑같고요. 다만 올림할 거냐 내림할 거냐 혹은 반올림할 거냐 그런 것만 달라지는 거죠.